반갑습니다. 10분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분을 줄여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사실 그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거, 더더군다나 지난 정권에서 보였던 그 적폐 국정농단, 이 척결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시대적인 과제고요.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우리 역사가 보여줬던 권위주의 체제를 제대로 극복하고 민주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그 최우선적인 과제죠.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이야기되었던 이 공수처, 저는 고비처란 말이 더 입에 익숙합니다. 처음에 고비처란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20년이 넘도록 시민사회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 의정단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 솔직한 느낌입니다. 우리 임지봉 선생은 논의하다가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논의조차도 제대로 안 했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자, 이 국회가 그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시대적인 요구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수처 이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만들 때는 세 가지 이념이 지배를 하죠. 독립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공수처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 법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과 다르게 전문성의 요청보다는 독립성의 요청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정치 권력을 타겟으로 해서 그 수사 공수권을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그 논의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한 기법들, 특히 고위공직자를 어떻게 잘 요리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 그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도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는 가장 중점적인 가치는 독립성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어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수처를 감시 감독하는 민주성,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accountabilit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장치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그 이야기됐던 세 가지 안들은 어떻게 보면 비등비등하다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과거사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참여연대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공수처는 전문성을 조금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로부터는 독립되고 검찰과는 결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사실 참여연대 논의 과정에서도 제가 저도 조금 입을 보태긴 했습니다만은 그 보탠 것들이 주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또 다른 식민지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 방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총론적인 거는 제 토론문에 적혀 있으니까 그냥 강론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질문 겸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에서는 그 15조, 18조, 19조 보면은 수사와 그 공소 제기의 주체가 수사처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안은 전부 이제 특별검사안 또는 이제 공수처 검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위원회 안에서는 저는 정확하게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수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나라를 골격을 근간을 좀먹고 있는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비리 수사처 그런 개념을 가도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금 그렇게 좀 강한 또는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 안에서 이 처장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저는 앞만 보고 왜 이랬을까 고민을 한참 했는데요. 답을 해주셨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주요한 사건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을 그 기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건에서는 처장이 법정에 가서 뭐 구형을 하고 하는 그런 상징성도 좋습니다만은 사실 그 처장이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굳이 법정이 아니더라도 처장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처장의 역할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법정에 가서 그 뭡니까 구형을 하는 그런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장은 정치적인 압력을 막아주고요. 그래서 공수처를 보호해주고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능, 또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 저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문자 그대로 정무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법조 3년의 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뭐 그 어떻게 보면은 법조 3년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재생산한다는 의미의 그 뭐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추천위원회는 전적으로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 책임하에 이게 3년마다 처장이 개임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3년마다 국회가 책임지고 그 처장의 그 추천 과정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전 그게 그 국회에서 야합을 가는 승도 있다. 뭐 그렇게 한다면은 이 추천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 같이 또는 우리나라 그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 선정하는 것 같이 그냥 몇 배수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각 정당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유 없이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검사 숫자가 너무 많다는 그 일각의 주장, 사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죠. 그 노회찬 의원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모기 한 마리 있으면은 그 에피킬러 하나만 있으면 될 거고요, 그죠? 모기가 여러 마리 있으면 에피킬러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사건에 따라서 달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위원회 안 14조에서 조금 그런데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된다. 영향을 미친다면 출석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제법 들어갑니다. 그 이제 그 뭡니까 20조 제2항의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 처분을 행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래서 그 어떤 처분의 결정권을 공수처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또는 이제 그 관계기관이 장에 부여하는 그런 그 형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은 요거는 하나 뭐 의문스러운 점이긴 한데요. 뭐 17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게 24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 게 군장성의 경우도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는 건지 군사법원 관할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21조에서 공수처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거는 대검찰청에 이첩할 게 아니라 대검찰청에 고발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뭐 이런 거는 조금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조에 이제 피의자 과정 뭐 그렇게 나오는데요. 딴 건 몰라도 피의자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라. 이거는 좀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아주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스스로 반론의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31조에서 비밀 누설을 하지 말라는 까지는 좋은데 그 처벌 조항이 물론 이게 이제 뭐 형법 조항과 맞췄겠습니다만은 너무 강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 직을 퇴직한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하는 걸 막는 아주 강력한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더라면은 그 소속 없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아까 박봉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수사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상권분립에 반한다. 그러면 또 다른 전례가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있죠. 원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은요, 국무총리의 통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라는 행정처분권을 가지면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권분립을 이야기하려면은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려면은 국정원부터 고치고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겁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10월 28일이면은 촛불 집회 1주년입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1주년인데요. 이 촛불 집회에서 이 촛불 시민들의 그 한결같은 요구는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하고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를 청산하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죠. 촛불 시민들의 요구의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 또는 뭐 조금 더 봐서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국회는 촛불 민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제 지금 현 청와대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개헌안보다 더 중요한 게 공수처안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 72조에 의해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